이제 지금은 이제 항산화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많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최종적인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활성산소들이 자꾸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주로 생성이 되느냐 우리 세포 안에서 또 그것들을 막는 항산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세포 안에서 그것을 막는지에 대한 것을 큰 그림 2개를 설명하면서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먼저 보시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제 요약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글씨가 작으니까 잘라갖고 부분적으로 한번 볼게요. 윗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을 확대했는 건데 이걸 보시면 세포가 세포막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세포질이 있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에서는 이 밑으로 해서 또 다른 세포질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이 그림에서만 보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가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할 텐데 여기 보시면 과산화수소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과 만나서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만들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활성산소이고 빨간색으로 했던 것은 지질과 반응한 지질 과산화 라디칼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라디칼들이 만들고 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우리가 봤던 코큐 이런 거 나왔죠. 그럼 산소하고 만나서 물 만들어지는 전자 전달계 2곳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만들고 또 여기서도 산소와 만들면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여기서 반응을 하면서 과산화수소도 만들어내고 여기서는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거네요. 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과산화수소도 만들어요. 그리고 또 전자전달계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전자가 들어오고 수소가 만나고 산소와 결합을 해서 물도 만나면서 이제 종결되는 그 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 산소들이 반응하면서 우리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라디칼들이 막 만들어지는구나를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아래쪽인데 여기서 보시면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이렇게 해서 과산화수소를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수소가 붙어서 물을 만들고 하이드록시 라디칼 동그라미 표를 해서 넘어가는 게 낫겠네. 그래서 여기서 과산화수소 만들고 여기서 수소와 전자가 이제 들어가면서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만들고 또 여기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액포라는 거 안에서 반응을 하면서 과산화수소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핵에 들어가가지고 반응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반응하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한 빨간색은 그러한 활성산소들이 지질이나 또 다른 비지질 물질과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라디칼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세포막에 있는 뭡니까? 지방산과 결합을 해서 지방산 라디칼을 만들기도 하죠. 또 이거는 핵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들어와서 지질과 지방산과 반응해서 지질 라디칼 만들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과산화수소가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만들고 하이드록시 라디칼에 의해서 또 지질 과산화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꼭 지질이 아니어도 돼요. 비지질 라디칼을 만들기도 해요. 아무튼 활성산소가 뭔가와 반응해서 그것을 라디칼로 만드는 과정이 세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얘네들을 차단하는 항산화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갈까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대를 해서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색은 항산화 영양소예요. 우리가 먹어서 보조해 주거나 만들어지는 물질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효소입니다. 그래서 다 했던 것들인데 L 점찍힌 것은 이것이 뭡니까? 지질 라디칼이에요. 지질 라디칼에 E니까 비타민 E 환원형이 반응을 하면서 얘가 다시 지질이 되고 지방산이 되고 얘는 다시 지질 라디칼이 되는 환경이죠. 이러한 항산화 영양소가 반응했고 여기서는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지질 퍼옥사이드예요. 그래서 과산화 지질이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과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이즈 효소 그다음에 항산화 물질 이렇게 반응하면서 물로 무력화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질 하이드록시 라디칼이죠. 퍼옥시 라디칼이죠. 퍼옥시 라디칼이 비타민 E에 의해서 무독화되는 과정이 어디서? 세포막에서 일어나는구나. 그 세포막에서는 대부분 비타민 E가 많이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세포질에서는 비타민으로 보면 비타민 A도 있고, 글루타치온은 지용성, 수용성 다 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세포질에서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물로 될 적에 비타민 C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또 세포질에 있는 지질이 아닌 비지질성 퍼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면, 지질 과산화물이죠. 만들어지면 이것을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와 글루타치온이 반응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요거는 저 앞에 비타민 E와 셀레늄과의 관계를 할 때 나왔던 부분이 요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글루타치온과 반응을 하면서 물이 되고 스스로가 산화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질이 아닌 라디칼, 이제 다른 물질과 반응이 되었던 것들이 글루타치온에 의해서 또 다시 무독화되면서 라디칼화가 없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인데 여기도 복잡하니까 이걸 또 조금 잠깐 세분해서요. 이 부분을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아니에요. 이 안에서 효소와 이것을 구분을 해서 보면은 빨간색은 SOD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하는 효소죠. SOD에 의해서 무독화되고, 과산화수소는 카탈라제에 의해서 무독화되기도 하고,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가 글루타치온 존재하에서 물로 과산화수소를 이제 항산화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은 또 세포질이에요. 거기서는 과산화수소가 비타민 C에 의해서 비타민 C를 산화시키고 물이 되고, 과산화수소가 카탈라제에 의해서 물로 만들어지고, 이런 그 효소들과 물질들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활성산소들과 과산화 라디칼들을 계속 없애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아까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 앞에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을 적에는 MN이라고 해서 망간이 도와주는 거였어요. 망간이. 근데 방금 봤었던 뒤쪽에서는 세포질에서 SOD가 일을 해야 될 때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무독화시킬 적에는 아연과 구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항산화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SOD는 필요로 하는 무기질, 보조인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포질에서는 아연과 구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물과 산소로 바꾸고, 이 여기에 물이 아니고 과산화수소와 산소로 바꾸고, 과산화수소를 물로 무독화시킬 적에는 글루타치온과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가 필요하고, 계속 우리가 했던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카탈라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장소를 퍼옥시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퍼옥시좀 안에서는 과산화수소를 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잘 일어나고, 카탈라제는 철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에서 일어나는, 막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여기서 있는 퍼옥시 라디칼, 그러니까 비지질, 지질이 아닌 것과 관련돼 만들어진 라디칼이 비타민 E에 의해서 하이드록사이드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과산화 지질이 글루타치온과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에 의해서 물로 무독화되는 과정. 이게 앞에 있는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너무 복잡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했던 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게. 그러니까 요것이 있고, 앞에서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그림을 봤고, 여기서는 방어하는 것들에 대한 그림이 잘 요약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항산화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봤더니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장 활동을 잘할 수 있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형태로 산화 과정에 대해서 각각 반응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자기 구역이 다 따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이건 조금 다른 그림이긴 한데, 아까는 세포 안에서만 봤다면 큰 조직으로 봤을 때 혈관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 LDL 같은 것들의 산화는 혈관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비타민 E, 셀룰로플라즈민은 아까 우리가 봤죠. 단백질이었어요. 얘가 혈관 속에 있으면서 구리와 결합도 하고, 철을 누구와? 트랜스페린과 결합시키면서 펜톤 반응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항산화 반응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고, 또 세포 안에서 우리가 아까 크게 봤던 것들을 조금 요약을 해본다면, 세포질에서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약자를 어떻게 써요? SOD라고 쓰죠.
SOD가 세포질에서 반응을 하면 아연과 구리를 필요로 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가 반응을 하면 망간이 필요하다.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카탈라제라고 하는 것은 포옥시 좀 안에서 많이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봤고, 또 F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어요. 그 다음에 핵에서는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는 뭐를 필요로 합니까? 셀레늄 필요로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수용성이니까 비타민C가 핵 주변에서의 것들을 하고, 또 대표적으로 세포막은 주로 지용성이죠. 인지질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용성에서 강력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가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각각이 다 있지만 자기가 특별히 잘하는 장소가 있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했던 것들을 다 한번 보시면 기초화학을 통해서 우리가 산화, 환원과 어떤 기능기들에 대한 기본을 했고, 또 활성산소종을 보면서 그 산소와 수소가 어떻게 변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진 물질이 됐다가 또 무독화도 됐다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활성산소들이 지질 과산화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의 지질을 어떻게 진행을 해서 3단계를 거쳐서 완료가 되느냐. 그 완료가 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만들어진 물질 자체가 또 과산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질 과산화 반응에 대한 개념적인 것들,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들을 방어하는 항산화 시스템이 있더라. 뭐가 있는가? 효소가 있고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 모든 것을 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자, 우리 몸은 산화적인 스트레스 수준은 늘 존재한다. 거기에서 활성산소종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나 또는 산화적인 손상이 일어났을 적에 그것을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항산화 방어 시스템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이고, 복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된 항산화제를 다시 쓸 수, 재사용할 수 있게끔 환원시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항산화 반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쓰여졌던 항산화 물질을 재생시키는 이 3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이 산화와 항산화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항산화를 나타내는 물질이 하는 일은 여기서도 설명했지만 기능적으로 볼 때 활성산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게 막는 것들도 있었어요. 활성산소를. 그 다음에 만들어진 유리 라디칼을 억제시키고 없애버리는 그런 효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산화적인 손상에 의해서 조직이나 어떤 물질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었고, 더 좋은 것들로 만들어내는 차원의 것들이 바로 이 항산화 물질들이 하는 기본적인 3가지 기능이다 라는 걸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산소 소고나 또는 그 생성을 시켜주는 것을 억제시키는 물질이나 또 과산화물을 분해하는 것에 관여하는 항산화 물질들은 계속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켜서 산화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항산화 영양제들은 먹어야 된다. 왜? 그러한 효소들이 다 내 몸 안에서 만들어져서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먹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정말 잘하는 것만 먹으면 되느냐? 아니었죠. 그것을 도와주는 것들이 연쇄적으로 돌아가는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골고루 먹어야 쳇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시계 안에서 추가 막 이렇게 엉겨서 돌아가면서 시계에 추가되듯이 그것들을 골고루 먹어야만 항산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마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과목들 속에서 항산화를 만나요. 근데 그거는 이 총체적인 것을 알지 않고 각각 과목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따서 공부를 하면 여기에서 혼선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이 과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서로 어긋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다 통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에서는 저희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고 하고 학원에 오면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불리는 바가 다 달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디 슈퍼 같은 데 갔는데 저를 아는 학생이 저한테 인사를 해, 선생님이라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우리 딸이 우리 엄마는 엄마지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과목에서 말할 때는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이 없는 줄 아는 게 사실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 딸이 아주 어리면 왜 우리 엄마를 선생님이라고 해요? 우리 엄마는 엄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기라면 귀엽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한 20살 먹은 자녀가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만 부르세요.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한테 선생님 역할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바보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야만 각각의 과목 속에서 언급하는 항산화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마련한 강의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